다음을 봅시다. 축제와 행사가 있는데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 밖의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봄에는 역시 꽃이죠. 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주도에는요, 유채꽃 축제가 있고, 군포에서는 철쭉. 자, 이것도 역시 꽃입니다. 철쭉이라는 꽃이고요. 고향에는 국제꽃 박람회, 세계 여러 곳에서 온 국제 그런 꽃들을 다 전시합니다. 그런 전시회가요, 바로 고향 국제꽃 박람회입니다. 자, 여름에는요, 물축제가 있고 머드축제, 그 다음에 울산 서머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한국어로 써서 좀 어색하긴 한데 서머 페스티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울산에서는요, 여름축제 서머 페스티벌이 있고요. 보령에는 머드 축제가 있습니다. 머드는요, 한국말로 하면 진흙입니다. 진흙을 얼굴에 바르고 피부에 바르면서 즐기는 축제예요. 아주 유명한 축제입니다. 자, 가을에는요,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합니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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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이렇게 터지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꽃이 터지는 거, 이것을 하고요. 부산에서도 불꽃, 그리고 진주에서는 남강 유등 축제를 하는데요. 남강은 강입니다.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등을 켜놓고 그 위에 띄우는 그런 축제입니다. 모두 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니까요. 가을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에는요, 물고기를 잡는 축제를 하게 됩니다. 평창에서는 송어 축제를 하고요.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눈이 와서 나무에 쌓이는데요, 꽃처럼 너무 예쁜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눈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백산에서는 눈꽃 축제를 열게 됩니다. 자, 그 외에는요, 다문화 한가족 축제, 부산 국제영화제, 전주 비빔밥 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 등이 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는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각 지역의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머드 축제가 열리기로 유명한 곳이다. 자, 이 문제를 보기 전에요, 이거 보고 갈게요. 제주도는요, 유채꽃 축제가 유명합니다. 봄꽃 축제죠. 봄에 열리고요. 보령에는 머드 축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흙 축제입니다. 보령에서 유명하고요. 전라도에 있습니다. 태백산은 눈꽃 축제, 눈이 내려서 꽃처럼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겨울에 열리는 축제죠.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는 부산과 부천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제주도는 머드 축제 아니요, 보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령에 머드 축제가 열립니다. 태백산은 유채꽃 축제가 열립니까? 아니요, 여기는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유채꽃 축제고요. 봄은 맞습니다. 전라도 보령, 방금 머드 축제라고 얘기했고요. 눈꽃 축제는 태백산입니다. 태백산에서는 눈꽃 축제가 열리고요. 자,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영화의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네, 부산에서 국제영화가 있고요. 아시아의 유명한 영화들이 모여 있습니다.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장과 수리 부분을 볼 텐데요. 여기서는 무상과 유상을 먼저 잘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무상은요, 무료라는 말이고요. 유상이라는 말은요, 유료라는 말입니다. 즉 무료, 공짜, 돈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고요. 유료는 돈을 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수리해 줍니다. 고쳐줍니다.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돈을 안 내요, 무상 서비스. 돈을 내요, 유상 서비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수리 비용 돈이죠. 수리 비용이 없습니다, 무상. 있습니다, 유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연과 감상을 볼 텐데요. 판소리, 사물놀이, 농악, 그리고 아리랑.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판소리는 한국 전통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냥 음악이 아니라요, 무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는요,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 전통 음악에는 바로 판소리가 있습니다. 자, 북을 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하는 거죠. 마치 연극처럼요. 그리고 몸짓,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 한 번쯤 판소리를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판소리인데요. 이런 판소리는 무대 예술이다. 여러 가지 예술이 모여 있는 모습이다. 선생님, 그러면 뮤지컬, 오페라와 어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페라와 뮤지컬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지만 판소리는요, 보통 한 사람이 노래도 하고 말도 하고 몸짓도 합니다. 한 사람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악부터 볼게요. 농악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즐기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농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악이라는 테두리, 카테고리 안에 사물놀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물놀이는 진짜 숫자 4를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북, 장국, 징, 꽹가리 이렇게 네 가지 물건, 네 가지 악기,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을 사물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리랑은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민요는 보통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아리랑, 한국의 대표 민요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소리꾼 한 사람이요,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소리와, 여기 노래라는 말이에요. 안일이, 말이 있고요. 대사라는 말이죠. 자, 노래와 대사를 다 섞어서요. 그리고 발림, 몸짓으로 나타내는 거,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의 전통음악입니다. 바로 판소리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요. 사물놀이는 사라는 뜻이고요. 네 가지 물건인데 물건이라기보다는 악기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사물놀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민요는 대표적으로 아리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